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간대 지지, 갑에서도 이 갑이 묘를 보았을 때, 즉 팔자 내에 묘가 있을 수도 있고 운에서 묘가 왔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을 하는지에 관해서 다른 육친들과 비교하여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이 묘를 보면 겁재라고 합니다. 자, 갑이 묘를 봤을 때 보통 이제 12운성상 제왕지죠. 제왕지라는 것은 12운성에서 최대로 그 기운이 펼쳐진 상태라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 펼쳐지지 못하고 이제는 쇠병사묘로 이제 드디어 기운이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반부와 후반부, 선후가 실제로는 양상이 약간 다른 그러한 경향성을 가진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 갑이 묘를 봤을 때 오행이 같고 음양이 다르므로 육친상 우리가 겁재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육친으로 많은 풀이를 해석을 하시는데 육친으로 풀이가 다 해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신살이 우선 더 적용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 육친이라는 것은 글자와 글자 사이의 관계의 명칭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최대로 그 기운을 강렬하게, 강성하게 확실히 드러내는 기운이 제왕지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신살로서는 양인살이 붙습니다. 자, 그래서 기운을 가장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상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묘가 연에 있다면, 보통 연에 겁재가 있다면 보통 성장, 즉 소년기죠. 성장이나 경쟁심, 또 길을 가다가 넘어져도 안 우는 아이들이 보통 연에 이런 식으로 겁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월에 만약에 묘가 있다면, 자, 묘라는 것은 좌오 묘유는 왕지죠. 삼합에서 왕지이므로 그 자체로서 격을 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겁재격이 될 수도 있겠죠. 실제로는 겁재격이라 하지 않고 양인격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양간은 양인격에 해당이 되죠. 음간의 경우에는 묘 같은 경우, 을 같은 경우에는 진에서 양인이 됩니다. 그래서 달라집니다. 잡기격으로 분류가 되겠죠. 자, 만약에 묘가 월에 있다면 보통 부모 형제와 불화 요소나 희생 요소로서 많이 해석을 가합니다. 그리고 또한 상속 분탈의 인자로서도 많이 해석을 가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시에 만약에 묘가 있다면, 자, 일에는 묘가 있을 수가 없죠. 갑묘라는 일주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 시에 묘가 있다면 시의 겁재를 둔 격이니 대문 밖에 도둑을 둔 격과 같다. 그리고 또 도둑 같은 자식이 있다. 아니면 말년의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세월이 따른다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자, 이것은 그냥 육친상의 해석일 뿐이죠. 자, 그러면 각 천간의 기운들이 묘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갑은 비견이 되겠죠. 비견은 제왕지면서 양인입니다. 양인은 큰 칼을 휘두르기 때문에 프로로서의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되겠죠. 또 12신살로 따진다면 장성살이 됩니다. 칼을 들고 장군이 성을 완전히 점령한 것과 같이 그 기운이 가장 크게 드러난 상태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상태는 굉장히 활발한 운동성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갑과 을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것이죠. 자, 을은 걸록 망신살에 들게 됩니다. 12운성상. 자, 근데 을은 실제로는 이 묘의 중반 이후서부터는 오히려 을목이 갑목보다 더 그 에너지가 세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용진자라고 하게 되면 용진자에서 이 을목은 양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즉 더욱더 더 큰 세력과 에너지, 기운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넓게 펼쳐져 드러나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자, 묘월이 되면 실제로는 뾰족히 솟아오르려는 운동성보다 옆으로 더 벌어지려는 운동성, 즉 묘의 운동성이 더 강해지게 된다는 뜻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후반부부터는 오히려 묘가 갑보다 한층 더 기운이 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병과 무는 실제로 목욕지에 들게 되죠. 즉 목욕지는 연살과 같고 또는 도화살과도 같습니다.
즉 요즘은 인기 사회이다 보니 오히려 이런 도화살이 팔자내에 있는 것이 더 좋다고도 봅니다. 즉 인기로서 먹고 살 수 있는 수단이 되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병과 무의 목욕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병은 실제로 태양이 떠서 굉장히 아름답게 태양이 뜨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니까 이것은 도화로서도 오히려 더욱더 예쁘다라는 것이죠. 즉 무에 비해서 더 예쁘고 남들의 시선, 이목 집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갑의 입장에서는 병은 식신의 별이 되죠. 즉 내 손발이 예쁘다든지 또는 수화인도 되고, 그죠? 또 자식의 별,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자식의 별도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도화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무 같은 경우에는 연살 도화살이 들어오더라 하더라도 실제로 목의 기운이 토의 기운을 극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극의 작용은 아닙니다만, 무와 기라는 것은 실제로 중매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묘에서 실제로 무의 기운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축된 상태라는 것이죠. 실제로는 진에서부터 무가 실제로는 세력을 발휘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무는 목욕일에도 실제로 병보다는 조금 에너지가 약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과 기가 병지, 즉 역마살에 드는 12신살로는 역마살에 든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자, 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죠. 갑이 묘에서 기는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기의 입장에서 묘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즉 평관칠사를 만난 것과 같죠. 그래서 자기의 기운을 드러내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병지라고 같은 병지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위축된 상태가 기가 더욱더 위축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은 실제로는 뭡니까? 편인을 만나서 실제로는 꼼짝달싹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인성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죠. 따라서 그 에너지의 강약을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정이 기보다 더 병지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써먹기가, 이 정이 더 써먹기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 같은 경우에는 나에게 실제로는 이 병지 같은 경우에는 써먹기가 좋겠죠. 목욕일에도. 무는 실제로는 목욕일에도 애매한 기운이라는 것이죠. 자, 정도 솔직히 애매하지만 조금 더 나은 기운을 쓸 수 있을 것이고, 오히려 기 같은 경우에는 그 쓰기가 애매보다는 조금 더 못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묘진에서는 이 금의 기운이 절퇴지를 가게 되죠. 그 기운이 굉장히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실제로는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면, 즉 안에 다른 면에서는 살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드러난 모양새가 거의 극도로 위축되어서 없는 것과 진배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자, 경은 태지라는 것입니다. 태지. 인에서 절지였죠. 절태지로 해서 조금씩 눈에는 드러나 있지 않으나 약간 상승적인 국면으로 가고 있다. 에너지가 이제 사에서 장생을 하죠. 즉 묘진사에서 장생을 하니 그때까지가 이면이지만 어쨌든 에너지는 조금씩 커져가는 상태, 힘을 쓸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태지라 하고, 또 이 경은 비인의 별입니다. 비인의 별이 묘에 들어오죠. 자, 이때는 즉 길떠나는 은장도라는 것이죠. 속으로 이를 갈고 다음번엔 내가 뭔가 쟁취할 수 있게 이제 내가 이룰 거야 하는 속마음을 굳건히 다질 수 있는 그러한 기운도 가지고 있는 것이 실제로는 갑의 입장에서 보면 경이 평관칠살의 별도 되지만 평관칠살의 별이 서서히 그것이 이제 세력을 갖추려고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남자 같으면은 아들의 별이 된다는 것이죠. 즉 이 인에서 굉장히 위축된 상태로 있다가 이제 조금씩 뭐라도 해보려고, 즉 생각이라도 해보고 그 궁리라도 해보는 그러한 에너지가 축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12신살로는 제살이죠. 제살이라는 것은 수옥살과 같다는 것이죠. 즉 내가 꼼짝 못하게 묶여져 있는 상태로, 답답한 상태로 좀 진행되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은 절지입니다. 절지라는 것은 완전히 그 기운이 끊어진 상태이죠. 12운성상으로 본다면 완전히 이렇게 제일 끊어진 상태가 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음간은 실제로는 그 기운이 확
드러났다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기운이 있습니다. 자, 근데 또 여기에는 이 12신살로서 겁살이 붙습니다. 실제로는 프로의 별을 나눌 때 실제로는 이 양인 이런 것들도 프로의 별이 되고, 또 목욕, 도화살 이런 것도 하나의 프로의 별이 되죠. 자, 그리고 평관 7살도 하나의 프로의 별이 됩니다. 그리고 12신살 중에서도 이런 겁살을 가지고 있어야, 겁살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구속, 수사, 차압, 압수, 수색, 박멸. 자, 실제로는 소란스러운 일이죠. 소란스럽다. 깡깡, 큰 소리, 깽깽 이런 소리가 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는 구속, 주사, 차압, 압수 이런 거는 뭐냐면은 법무라든지 세무라든지 의료라든지, 자,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잘 지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곳에서 만약 내가 직업 구성을 이룬다면 이것도 하나의 프로에 준하는 기운이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신이 묘에 그 기운이 완전히 끊어졌다 해서 안 좋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겁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 자, 이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자격을 갖춰서 발전 경향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겁살도 실제로는 잘 쓰는 띠가 있겠죠. 이 겁살이 들어오려면 실제로는 해묘미의 반대죠. 해묘미 띠가 어떻게 됩니까? 장생, 제왕, 이제 화계,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흘러가는데, 이 반대의 개념인 사, 유, 축띠들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절지 겁살이 걸리게 되죠. 자,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임이라는 것은 나에게 편인의 별이 되죠. 갑의 입장에서 본다면 편인의 입장과 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나를 꼼짝 못하게 두 손발을 묶고 엄마가 제시하면서 음식을 먹여주듯이 그렇게 이제 답답함이지만, 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사지로 간다는 거예요. 사지, 병 들어가지고 거의 죽은 상태와 진배 없는 그러한 상태로 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미 그래서 모든 것이 죽느냐? 그것이 아니죠. 실제로는 여기에는 천을귀인이라는 가장 좋은 귀인의 별성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 천을귀인이 있어줘야 내가 뭔가 단위, 파이도 크고 뭔가 어디에 기대어서라도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자, 또는 내가 말뚝 효과라고 하죠. 하나 말뚝을 쳐서 오랫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수단이 생긴다. 또는 나보다 에너지나 힘이 센 사람과 그때 인연을 맺게 되어서 나에게 귀인의 도움을 준다라는 것도 실제로는 천을귀인의 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 12신살로 따지면 육해살이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육해살이 아니라 12신살의 육해살이라는 것입니다. 즉 저승사자죠. 자, 저승사자가 출현했다 하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라는 뜻입니까? 안 된다라는 뜻입니까? 즉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순리에 따라서 일을 행하다 보면 거의 죽은 듯이 그렇게 행하다 보면 이 임은 천을귀인을 만나서 오히려 기사회생을 할 수 있는 것도 실제로는 이미 묘를 본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개는 실제로는 이 묘에서 글자에서 가장 잘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개라는 글자입니다. 개가 장생이죠. 장생이라는 것은 이 장이란 길게 넓게 펼쳐져 있다라는 것이죠. 봄날의 이슬이 온 들판에 아침에 보면 있듯이 그것이 장의 개념으로 인해서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는 단계, 이 단계가 최고로 음간에서는 장생이 최고로 자기의 기운을 펼칠 수 있는 단계, 그러한 에너지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천을귀인의 별도 들고 또 문창과 복송, 복도 따라다니고 그죠? 의식주라든지 뭔가 그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지는 그러한 것이 실제로는 개가 즉 인성의 별이 되죠. 자, 정인의 별도 되고, 자, 이런 것들이 보면 이렇게 묘에서 내가 봤을 때는 겁재지만 이 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는 식신의 별이 되죠. 식신의 별이 되면서 이 개라는 것이 실제로는 묘의 글자에서 가장 잘 쓸 수 있는 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12신살로서는 지살에 해당하죠. 자의에 의해서 삶의 이동, 변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될 수 있는 게 개에서 봤을 때 묘가
이제 그러한 글자의 작용력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묘의 글자에서 만약에 갑이 잘 써먹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기본적으로 잘 써먹을 수 있는 것은 개라는 글자를 잘 써먹을 수가 있을 것이요, 또 병이라는 글자, 그리고 을이라는 글자, 갑이라는 글자, 그죠? 이 인성과 이 식신의 별을 가장, 식신과 비겁의 별, 즉 백이랑 넓게 펼쳐서 뭔가 일을 추진해서 펼쳐나가는 그러한 인허가권을 가지고서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 실제로는 갑이 묘를 봤을 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실제로 앞에서도 이제 갑이 인을 봤을 때, 자, 그럴 때 좌표론의 개념을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실제로 묘가 있다든지 월의 묘가 있다든지 이랬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음이 강해서 양을 쓸 때, 자, 그럼 월을 일단 지우겠습니다. 이게 가을, 겨울이죠.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서 이 시가 음의 경우가 해당되거나, 또는 인묘지를 가지고 있을 때 묘를 인묘시킬 수 있는 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실제로는 음이 강해서 양의 글자를 쓰는데, 그것이 도드라지게 들어간 것이 갑목을 내가 만약에 쓰게 된다면, 자, 이럴 때 이 묘라는 것은 육친상으로는 겁재가 되죠. 즉 오행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행이 같다라는 것은 나와 일단 성별은 다르겠죠. 성별이 다른 형제라는 뜻을 많이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형제의 별이 되고, 그 위에 있는 요 위에 있는 천간의 글자가 실제로는 부모의 별이 많이 되면서, 그 부모의 별을 해석할 때 이 글자를 논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잘 맞는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를 참조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월이 묘다. 자, 이랬을 때 만약에 음이 강해지려면 실제로는 찌자자가 어디든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있어줬을 때 찌자자는 천간을 주면 개수가 되고, 개수가 묘에서 장생을 하죠. 장생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 찌자자가 일이든 시든 어디든 있고, 그리고 이 찌자자를 도우는 연 같은 경우엔 시의 글자, 일 같은 경우엔 시의 글자, 시에 만약에 찌자자가 있다면 일의 글자가 음의 글자로서 도와줄 때, 자, 이럴 때는 봄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음이 강해서 양을 쓰는 팔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갑을 소중하게 쓸 때, 자, 이럴 때 이 묘 또한 격보다는 이것을 형제로 삼는 것이 더 좋더라는 것이죠. 만약에 다 음이 강해서 양을 쓰게 된다면, 순차적으로 본다면 실제적으로는 연의 글자를 우선하여 쓸 것이고, 두 번째 직업군은 월의 글자를 쓰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업군은 일의 글자로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겠죠. 자, 이럴 경우에는 묘를 쓸 수가 있는데, 자묘는 형에 관련되어진, 형벌에 관련된 직업 특성을 가지고서 이 묘를, 만약에 형제가 없다면, 과거에는 형제가 많았죠. 자, 그랬을 때는 이건 내가 쓰지는 않는데, 형제가 없었을 경우에는 이 묘자를 내가 한번 직업이라든지 또는 전공으로서 한번 삼아보고,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 갑의 글자를 나의 직업으로 삼게 된다라고 저는 많이 해석을 가합니다. 자, 그렇게 한번 해석 적용도 해볼 수 있다라는 점 한번 유념해 두시고, 자, 한번 관찰을 해보시고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천간지지편 중에서도 갑이 묘를 봤을 때, 자, 그럴 때 내 팔자내에 있을 때와 운에서 왔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을 하는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